오늘은 수업의 주제를 이렇게 시작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어렵다. 왜? 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남이 생각하는 왜 남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원래 이제 그 성악가가 되고 싶어서 그 성악을 전공했죠. 그렇지만 전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강연은 지금도 감사하게 하고 있는 거지만 전 요즘 영화 배우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하나만 똑바로 해라 그랬어요. 네, 저도 조용구 학생처럼 쓰잘데기 없는 노래를 자꾸 하듯이 저도 자꾸 영화판에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데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나이가 30, 40 그리고 시운이 되면 아시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여러분의 뜻대로 됐다면,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도 결혼하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됐다면 우린 지금 배우자하고 살지를 않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하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부부도 헤어지고 연인도 헤어지고 최근에 헤어졌을 수 있죠.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인데 갈라섰을 수도 있죠. 아니면 오래된 친구하고 최근에 아주 결별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게 참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거는 되게 이제 특별히 연인 같은 경우엔 처음엔 즐겁고 되게 신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빠들이 아주 잘해줘요. 그렇죠? 연애 심리, 인간의 심리여서 소개할게요. 나 저 오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별 관심이 없어. 근데 그 남자가 와서 자꾸 뭐 만나자고 그래요. 그리고 막 독특한 행동도 하고 근데 처음에 뭐야 짜증나. 그런데 또 와서 기다리고 또 와서 기다리고 또 프로포즈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유 그래 거지 같은 놈 하나 구제하자. 그렇구나. 네, 예의 있게 그 여성에게 자꾸 다가가면 처음엔 별로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예의 있게 계속 다가가면 여성들은 그 남성을 허락해 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 남자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래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하죠. 근데 헤어져요. 전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반복되는 헤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반복해서 헤어지는 건 사인입니다. 뭐라고요? 사인. 그건 신호예요. 신호. 네. 제가 디스크 시술을 2번을 받았을 때 아파서 이제 누워 있고 시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우리 김 선생님 이거 몸이 이렇게 아픈 거는 이거 몸에서 이렇게 보내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신호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삶이 20, 30, 40이 될수록 삶 너머에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신호대로 갈지 안 갈지, 그 신호를 지킬지 안 지킬지는 그건 저희의 뜻이죠. 그런데 아픈 것도 신호인데 제가 보기에 또 하나는 반복은 신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 번 헤어지는 거는 그 사람하고 안 맞아서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오빠하고 만났는데 안 맞아. 그래서 새 오빠를 만났어요. 근데 또 헤어졌어. 근데 문제는 비슷한 이유예요. 그러면 그거는 신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내 주위에 이런 놈들이 꼬이지? 좋은 사람들도 많던데 정말. 아이고. 근데 또 조연구가 끝나니 또 다른 연구가 또 나한테 오고.
왜 자꾸 이런 놈들이 나한테 꼬여? 연구만 그런 놈들 그렇죠. 근데 이게 2번, 3번, 4번, 5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재수가 없나? 맞아. 자꾸 인간관계가 깨지는 건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고요. 아니면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인간관계가 좀 이렇게 만났다가 이게 전 직업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서 어떤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되게 내가 잘 맞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잘 맞는데라고 하는 경우는 딱 2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 맞아. 그러면 이제 잘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급속으로 확 이렇게 끌린다고요. 그러면 되게 열정적으로 얼른 가까워져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까워졌던 한 3년 전에 어떤 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가가 이제 전문 화가인데 처음으로 저는 이제 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친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거예요. 초상화를 그리는 건데. 와, 좋겠다. 그래서 이 임나문이라는 작가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또 같기 때문에 야 그냥 나무나 이러고 이제 거기서는 또 창호가 이렇게 해서 또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제가 이 친구랑 사이가 멀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진짜요?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그림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각자가 해석을 하면 돼요. 네. 그냥 느끼면 되고. 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이 친구랑은 아니다. 어머. 왜 나를 이렇게 그렸지?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렇죠. 한마디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에서 느꼈던 이게 3년 전 그림인데요. 이 첫 느낌은 얼굴에 왜 이렇게 붉은색을 칠했지? 해병대 나오셨으니까 해병대 이렇게 좀 위장할 때. 근데 약간 오바마 대통령 같이 외국 사람 같아. 약간 외국 사람 느낌이. 같네. 근데 저는 이 그림의 느낌을 처음 봤을 때 너무 거칠다. 거칠다. 그리고 사람 같고. 피곤해 보인다. 그래요? 운동 쉽는데. 그리고 뭔가 운동 같아. 전에 뭔가 이렇게 그런 뭔가 우리가 이렇게 데모를 할 때 그 벽화에 그리는 그림 맞아. 있잖아요. 투사 같은. 항쟁. 네, 체게바라. 맞네. 어떤 옥게바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뭔가 되게 건조해 보이고 되게 피곤해 보이고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것 같고. 선생님 얼굴을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자, 그렇죠. 조용구 학생 맞아요. 맞아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안 때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느낌을 보고 결정적이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까 소개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한 내가 틀리죠. 너무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저 그림이 좋아요. 그래요? 저걸 보고 있으면 지금 선생님은 굉장히 말쑥하게 차려입으시고 이렇게 세련된 느낌이지만 저거는 약간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수더분하고 친근해 보여요. 좀 친근한 느낌. 빛에 살짝 그을린 듯. 오히려 그 약간 땀 흘리고 일하는 맞아. 사람 같은 그런. 그러니까 친구를 좋게 생각해서 그러게. 그런 거 분위기를 좀 같아요. 좋게 그려주신 것 같기도 한데. 훨씬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2,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연락을 끊었었어요? 끊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남자끼리니까 대면 그냥 굳이 뭐 내가 연락을 자주는 안 보고. 안 하면 그냥 뭐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는 이 그림을 이제 그 친구는 저에게 주려고 그렸겠죠. 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받지 않았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들었구나. 친구의 이 그림이 상당히 이제 전문 화가였기 때문에 꽤나 비싼 그렇겠죠. 작품이었고 예.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는데도 어허. 저는 이 그림을 마주하기가 왠지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내가 좀 차이가 있구나.
저는 제 스스로를 훨씬 부드럽고 윤택하고 뭔가 서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샤방한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다 웃으시잖아요. 선생님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질 때는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회사에서 잘릴 땐 내가 너무 억울해. 나 그 프로그램에서 잘릴 땐 난 너무 억울해. 그래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응? 그리고 우리가 부부간에도 헤어질 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이 그지 같은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일으킨 게 얼만데. 난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인간이 다 헤어질 때 대부분은요 자기가 억울해요. 내가 잘못해서 헤어졌다고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도 어쨌든 뭔가 투박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뭔가 체게바라처럼 투쟁하는 것처럼 제 삶에 투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악을 시작했고 나는 내 선배들이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저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강의를 하니까 이제 경비실에서부터 제지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30 초반에 기업에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진 않은데 지금도 돈 안 빌려줄 것 같은 탱고 선생님인데 네? 여기에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삶에 무게감 있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든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투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대단한 성과를 낸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난 이 모든 것과 싸워야 돼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타났던 느낌을 화가는 말입니다. 실력이 좋을수록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기운과 느낌과 에너지를 컬러로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마에 보통 초상화에는 붉은색을 거의 쓰지 않는답니다. 근데 초상화에 이마에 이 붉은색, 볼의 붉은색, 목덜미의 붉은색을 쓴 거죠. 미간의 붉은색. 그리고는 이제 뭔가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제가 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이러잖아요. 남들은 우리를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안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 너희들은 참 마음이 좋구나. 나를 받아들이니. 근데 나는 나를 못 받아들이겠어. 맞아.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나는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이 뭐 부처님이 예수님이 뭐 용서했다는데도 참 마음도 넓으시네요. 그렇지만 저는 저를 용서 못 하겠어요. 저는 저를 못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 친구하고 헤어지고 이 그림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이 지나고 저는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고 나니까는요 사람이 자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처음으로 부모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성분들은 언제 엄마가 보이기 시작하나요? 매우 힘들게 아이를 낳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애들이 잘 자라주면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맞아.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지 애비 같은 놈이라 가지고 안 들어 먹어요. 저는 이제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다녀요. 이제 걔네들이 유치원 가지 말고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빨리빨리 보이죠. 네, 뭐 해병대나 UDT 같은 데 가고. 빡세게. 네, 그럼요. 장기 복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는 저는 매우 힘든 일이 있고 나니까 그 화가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그림과 함께. 그 그림과 함께.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나무나 근데 이제 벌써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창우가 너 목소리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전화로도. 네, 전화로. 네. 3년 전하고. 3년 전화. 역시. 그리고 창우가 그때 너는 있잖아.
나랑 같이 있는데 나랑 같이 있지 않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넌 네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맞아, 않더라. 맞아. 그때 그랬어. 근데 너 느낌이 뭐가 많이 달라졌구나. 얼굴의 기운도 많이 달라졌어. 근데 저는 뭔가 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 공부를 시작하면서 계속 선생님들이 해주는 가르침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연을 꽤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연기에 뭐가 안 되냐면요. 다른 직업을 표현해낼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강연은 잘한단 말이에요. 강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다른 사람을 멀리에서 보거나 위에서 봐서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네. 자, 분석을 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느껴서 아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난 강의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안 거는 뭐냐면 난 나에게만 관심이 있구나. 나는 정말 남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사실을 강의를 하고 한 15년이 될 때쯤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게 되니까 뭔가 기운이 편안하게 떨어지고 가장 먼저 바뀐 건 눈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 임나문이라는 작가가 창호가 그러면은 내가 너를 새로 그려줄게. 이번에는 더 큰 곳에 그려줄게. 궁금하다. 그래서 자, 그 그림을 갖고 왔으니까 자, 이 작품이 이제 새로 그려준 작품이에요. 눈이 똑같아. 특별히 눈을 한번 보시면은 눈이 막 살아있는 것 같아. 진짜. 아니, 사진 같아요. 사진. 눈. 입술도 살아있고. 잘 이게 사실은 이 작품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컬러를 칠하지 않고 드로잉만 해서 눈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연하게 처리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화가 친구가 하는 말이 눈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 아니 그 쌍꺼풀이 아니고 무슨 약간 200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쌍꺼풀 아니고 쌍꺼풀. 네, 쌍꺼풀 하신 것 같은데 사이에. 앞팀 뒤팀이 아니고 아닙니까? 예. 그 전에는 제 눈에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지만 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화가가 보기에 이제는 여전히 무언가를 강렬하게 소망하고 있지만 공간이 좀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올 만한 공간. 그 노래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싫고 덥고 조성모의 가시나무새.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쉴 곳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눈을 보면 분명히 저 눈에는 제가 보기엔 분명한 자기가 있거든요. 뭔가 자기의 소망, 자기의 추구함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훨씬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직선적이었던 눈빛이었는데 뭔가 그게 좀 둥그러졌다는 맞아요. 거예요. 유해졌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는 창우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무나 좀 많이 힘들었어.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내가 좀 많이 힘들어서 무언가 그게 나도 모르게 어떤 느낌을 바꿨나 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은 화가이자 동시에 모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 자기의 이미지로 그려내는 것 같아요. 남편을 그려내요. 이 인간은 이런 놈이야.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요. 자기 안에 여러 색깔이 있는데 슬픔의 색깔이 많은 사람, 두려움의 색깔이 많은 사람, 우울함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것을 좀 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를 확대해서 그려내요. 그러니까 제가 슬프잖아요. 제가 슬픔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딱 보고 초상화를 그릴 때 여러분의 슬픔을 더 확대해서 그린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해간다. 이해가. 그리고 제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분노를 좀 더 확대해서 그려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안에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로움을 더 많이, 이 사람 안에 있는 외로움을 많이 그려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든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결혼은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보게 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어려워요. 행복한 가정이어서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요. 자, 결혼은 배우자라는 것은, 그리고 때로는 나중에 자기의 자녀는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나 당신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어. 다른 사람들 나 다 좋다고 그랬어.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보니 내가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야. 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비난해서도 있지만요, 사람은 조금만 똑똑해도 알거든요. 내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그 사람 통해서 보게 그렇죠. 되는 거구나.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 가족이라는 제도가, 이 관계가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이렇게 그림처럼 마주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관계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나 너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어. 나 당신 만나기 전에는 나 좋다는 남자들 엄청 많았었어. 나 장난, 그 오빠 지금 건물 올렸대. 어? 지금 시청 옆에 건물 올렸어. 지금 문자 왔어, 나 지금. 근데 내가 당신 만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작아 보일 수가 없어. 다 불평불만. 근데 사실 그것은 내가 나를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핑계를 상대방에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까 이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좋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투쟁하던 것, 그게 저는 싫었던 거고 지쳤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고스란히 보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 나를, 이 그림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어쩌면 30년, 40년의 세월을 한 폭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마주하거나 받아들일 용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짐을 결심한 거죠. 근데 저는 누군가가 우리를 그릴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용기와 동시에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게 살아온 거, 아니면 내가 외롭게 살아온 거,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하고 헤어짐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화가에게 가서 그렸는데 또 비슷하게 또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화가에게 찾아갔는데 또 비슷하게. 또 비슷하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호. 신호. 결혼 2번 했는데 또 비슷한 이유로 헤어져요. 그래서 또 미국 오빠를 만났는데 또 미국 오빠도 비슷한 이유로 헤어져요. 심지어 그래서 또 러시아 오빠를 만났는데 또 러시아 오빠도 가자스트로서 러시아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안 맞았어 그라 시시 이러면서 또 헤어져. 그리고는 이제 나는 남자 복이 없나 보구나. 아니면 세상의 남자들은 믿을 놈이 없구나. 없어. 오직 주님이야. 그리고는 표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화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림을 의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예쁘게 그려주세요라고 한대요. 잘 그려주세요. 그렇지, 잘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쁘게 실물보단 낫게. 네, 예쁘게 그려주세요. 잘 그려주세요라고 한대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려주세요. 화가님이 보신 대로만 그려주세요. 그게 지금까지의 제 삶이니까.
멋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잘 그려달라고. 예쁘게 그려주세요. 잘 그려주세요. 선생님 코좀 올려주시고요. 이쪽 쭉 그려주세요. 그렇죠. 좀 턱 좀 닦아주시고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 옛날 사진을 갖고 온대요. 옛날 사진. 맞아. 제일 리얼 시절. 그렇죠. 요즘은 절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예. 그리는 것도 근데 이런 보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서 그릴 때 그때는 좀 잘 그려주면 좋은 것 같아요. 잘 그려주라는 건 없는 걸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걸 좀 확대해서 그려달라는 거예요. 장점으로. 예. 그 사람에게 밝음이 있으면 그 밝음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근데 이 밝게 그려주라는 건 뭐냐면 자꾸 자 당신 밝은데 안에 어둠이 있어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 어둠을 내가 그려낼 거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사람 좀 잘 그려줘야지. 이 사람 안에 밝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 안에 깨끗한 눈물이 있으니까 이 깨끗한 눈물을 내가 좀 부각해서 그려줘야지. 아, 이 사람 안에 정말 사람에 대한 순수함과 뭔가 학구적인 마음이 있고 뭔가 동심이 있으니까 난 그걸 그렇게 그려줘야지 라고 남편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아내에게 틀림없이 좋은 게 뭔가 하나는 있을지도 모르죠. 아내는 어떤 게 되게 좋은 느낌이 있나요? 제 아내요? 네. 네, 제 아내 맞아요. 자, 그럼 누구 아내를 제가 지금 조용구 학생한테 물어보겠어요. 제가 장웅 아내를 조용구 학생한테 지금 물어보겠어요. 자, 제 아내 맞아요. 제 아내의 좋은 점은 이렇게 땅 보지 말고요. 앞에 그렇죠.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아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애정을 주고 사랑을 줘요. 왜 이렇게 슬프게 말해요? 정말 자, 저도 그러면 이렇게 그거를 좀 많이 그려주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예? 아들한테 지극한 어머니인 그렇죠. 것을. 당신 같은 여보 자기야 어떤 아이들이 잘 될 때는 꼭 그 뒤에 여자가 있대. 2명의 여자가 있대. 누구죠? 엄마하고 아내. 근데 우리 아이는 당신이 뒤에 이렇게 있잖아. 아니 정말 잘 될 거야.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넌지시라도 해주는 거죠. 그거 가서 오늘 가서 할게요 얘기. 그렇죠. 반찬이 바뀔 네. 거야. 반찬. 아니면 말하기 그러면 메시지라도. 아. 자기야 우리 아이는 50%는 일단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50% 잘 됐으면 좋겠어. 부탁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렇죠. 우리의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같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좋은 거를 조금 크게 그려주는 거예요. 남의 거는. 그렇죠. 그리고 남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거죠. 네. 요즘 혹시 만약에 힘드신 일이 있다면 아마 이 시기를 잘 지나가면 우리의 눈매가 변할지도 몰라요. 변한다. 우리의 얼굴 표정이 맞아 변한다. 변할지도 몰라요. 초상화는 주로 얼굴을 그리거든요. 얼이 담긴 꼴이라는 뜻이래요. 맞아. 얼꼴. 혼이 담겨 있는 그릇이라는 뜻이죠. 맞아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얼굴이 바뀌거든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보통 우리는 얼굴의 형태를 자꾸 말하는데 얼이 바뀌면서 인간의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혼이 담겨 있는 그릇. 이게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심이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인간의 얼굴의 주름은요, 그 사람의 생각의 길을 보여주는 거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산에 이제 가을이 될 겁니다. 이제 산에 가는데 산에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샛길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 이렇게 어머니들이 도토리 주우시겠다고 배낭에다가 그 도토리 주겠다고 산으로 가는데 그거 다람쥐가 먹어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왜 이 샛길로 가면 안 되냐면요. 샛길로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샛길로 가면 그 길이 딱딱해져 버린대요. 그러면 나무가 숨을 쉬지 못한대요. 아 그래서. 네. 그럼 나무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너무 콘크리트 같은 흙에서는 나무가 숨을 못 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밟으니까. 그렇죠. 사람 밟으니까.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얼굴이
큰 산이라면 사람들이 자꾸 다니는 곳으로 길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름이라는 거죠. 아, 예. 마음이 자꾸 다닌 길, 그것이 주름이죠. 그러니까 자꾸 웃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근육이고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얼굴의 주름은 이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길이 이 새길처럼 나서 자기 산의 얼굴의 주름과 느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굴의 주름 그리고 눈동자의 느낌. 그러니까 그 초상화 안에 참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는 저는 두 가지를 끝으로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화가임과 동시에 누군가의 모델이 되는구나. 누군가가 우리를 그릴 때는 그것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일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용기는 이런 힘이 아니라 자기의 현재 시점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서 그려줄 때는 좀 예쁜 모습 그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색깔을 확대해서 그린다. 어쩌면 우리가 그린 거는 내 안에 있는 색을 확대해서 그린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남을 너무 정의 내리지 말자. 어쩌면 내가 못 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정민 학생은 최근에 어떤 이런 오늘 강연을 듣고 선생님 이게 제 사인인 것 같아요. 저의 반복은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게 있어요 혹시?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는 제 사진을 찍어주면 제가 너무 못생기게 나오고 어떤 친구는 예쁘게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느낄 때 이게 어떤 그 피사체를 향한 애정. 그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그 기운이 나한테 느껴지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나도 웃게 되고 예쁘게 나오는데 그 예쁘게 찍어주는 친구는 우리 이정민 학생이 예쁠 때 셔터를 누를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예쁜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예쁠 그 사람 때만 앞에서 누르는 거예요. 예뻐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참 오늘 수업하고 너무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건 많지 않지만 사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건 늘 일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리고 저는요 저희 직원들이 있는데요 주로 제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되게 많이 찍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뒷모습이 보인다는 거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신 때가 있어요. 창호가 사람들은 우리 막둥이가 그 웃기면 웃어잉? 근데 엄마는 눈물이 나. 저 말을 하려고 우리 막둥이가 얼마나 애를 썼을까. 사람이 그 잘생겼다고 사람이 아니야. 너의 뭐 애비는 인물이 좋아. 근데 사람이 인물이 좋다고 사람이 아니야.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 너의 애비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막둥이가 저 말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맞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머니를 강연에 모셨는데요. 다른 분들은 다 웃는데 엄마만 저를 딱 똑바로 못 보시고 이렇게 손을 만지작 거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안쓰러워.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직원이 사진으로 찍었더라고요. 자, 그럼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보이는 것만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보이는 것만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 예쁘게 보는 사람은 우리 이정민 학생이 되게 예쁜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셔터를 누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쁘게 찍어주니까 그 친구하고는 또 사이가 좋아지고 해서. 네, 좋아지죠. 본인 예쁘게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고 정 이제 안 될 때는 셀카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에게 맡겼을 때보다 셀카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환자 같아요. 이건 환자 같아요. 자기 예쁜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 예쁘게 보이려고 계속 이렇게 찍어대고 이런 거는 이거는 좀 저는 오늘 선생님 네. 말씀 들으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어떤 그 자기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 막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아까 초상화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가 공부를 하던 뭐 운동을 하던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설렁설렁 좀 약간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으면 그걸 보고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지적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본인 모습 본인에게 같은 좀 있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그러니까 제가 좀 요즘에 게을러졌대요, 많이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게을러졌다는 말이 듣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아이의 모습에서 거기서 투영된 제 모습을 봤을 때 게으르다 이런 단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화를 내세요? 예, 저는 화를 내요. 그래서 애한테 막 그때는 화를 내죠. 뭐라고 야, 너- 화를 내세요? 사람이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너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아니?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잘 아빠는 너무 아까워 그 시간이. 네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단어를 많이 합니다. 뭐래 아들이 뭐래요 이렇게. 예? 그래 뭐래. 콧방귀 기적이. 사실 아들에 대한 그 문제 이전에 네,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바라보는 40대 내가 중반이니까. 40대 중반의 나를 네. 내가 받아들이는 그게 먼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때로는 야 그래 조금 게으른 날 하루 정도 있을 수 있지.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전에 이렇게 좀 제가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수도원에 갔는데요. 네. 거기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루스데이라고 해서요.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 그런 날을 하루 말해. 근데 마음에 그 날이 있다는 그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막 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허용해주고 허락해줬다라는 그게 네. 인간 마음에 뭔가 숨구멍 같은 게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받아들일게.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너 엄마 실망시키면 안 돼. 그리고 특별히 큰아들 큰딸에겐 이렇게 말한다고요. 니들이 잘 돼야 돼. 여기 지금 큰아들이나 큰딸 있으세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보세요. 솔직히. 지금 새 학생 그럼 이런다고요. 너 큰애가 잘 돼야 돼. 맞아. 다 동생들 너 보고 있어. 근데 큰애가 잘 되지 않아도 동생 잘 되는 집이 많거든요. 더 많죠. 네. 큰애 엉망진창이어도 동생들 막내 잘 되는 집 많아요. 그게 무슨 왜 큰애가 잘 돼야지 얘가 잘 되냐고요. 그리고 어떤 집은 굳이 첫째랑 둘째랑 2살 차이 나는데 얘도 애고 얘도 애인데 거기다 대고 네가 첫째가 언니가 돼가지고 쌍둥이한테도 그래, 쌍둥이한테. 쌍둥이 1분 먼저 태 네가 형인데 형이 잘해야지. 그거 뭐 배 갈라서 나왔는데 무슨 쌍둥이나 뭐 이게 뭔 개념 있나요? 근데 부모님들의 그런 언어가 아이들의 인생을 그 유리벽으로 딱 쳐버리는 거죠. 이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 뇌의 센터의 이 중추는 언어 중추고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준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새로운 언어를 들어야죠. 자,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가장 돈 적게 들고 그러는 거는 그건 바로 여유만만 화요일 날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일단 돈이 들지 않고 일단 틀어놓으면 되고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뭐 하나가 내 마음에 걸리거든요. 맞아. 걸려.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내 아이에게 조금 내 자신에게 좀 덜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지 모르고 계속 삶을 반복하다 보면 반복은 습관이고 습관은 이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주거든요. 습관은 운명을 낳는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한 말인가요? 김창호. 제가 지금 해봤습니다. 멋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린다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안 돼. 이게 더 심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도 안 되니까 난 혼자 있어야 돼. 맞아. 나 만나는 사람 다 안 되잖아. 맞아. 나 만나는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웠어. 나를 만났던 여자들은 다 사랑을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혼자 걔랑 살아야 돼. 맞아. 걔가 사람보다 훨씬 나아. 세상은 헛되고. 그렇죠. 헛되고 너밖에 없고. 너밖에 없어. 너라도 오래 살아야 된다. 네가 4년마다 한 살씩 먹으니까 너와 나의 인생은 너무 짧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박주아 학생은 그 밑에 동생이 몇이 있나요? 저 남동생이랑 저랑 둘이요. 둘. 네. 그럼 엄마나 아버지가 아니면 주변 어른들이
누나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게 조금은 있나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저희 집안이 다 선생님 집안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동생한테 양보해라. 예. 그리고 동생한테 저주라고 하는데 근데 좀 억울한 게 동생이 먼저 저를 도발하면 저도 도발. 이게 도발은 이게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 국지도발이라는 미사일이 좀 거지. 날아가고 이렇게 그렇죠. 해줘야 돼. 도발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동생이 먼저 저한테 이제 잘못을. 시비를 걸거나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다투는 장면부터 보시고 왜 누나가 동생한테 져주지 않냐, 왜 동생하고 싸우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꾸지람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갈등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제가 손해 보거나 지고 말아요. 맞아. 그냥 참아요. 평화주의자. 예. 그러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얼굴에 억울함이 되게 많아진다고요. 네, 지금 억울함이 막 쌓이는 것 같아요. 오늘 좀 풀고 가네. 생각해 보니 정말 억울해요. 그렇죠. 억울한 거야. 별 네. 문제는 없는데 되게 억울하고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몇 년 후에 혼자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전혀 다른 곳에서 별일 아닌 것이 나의 그 억울함의 화약고를 탁 터뜨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화가 분노가 터질 수 있어요. 확 터져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왜 갑자기 이래? 내가 변했다. 그러면 그 갑자기란 말에 갑자기! 갑자기 아니거든요. 맞아, 제가 맞아. 갑자기! 맞아. 내가 갑자기야! 그럼 사람들이 이 여자 이게 뭐지? 이때까지는 천사표였다가 맞아. 저 여자 완전히 아내는 그냥 그런 사람이 이때까지 천사표였네?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참았던 게 또다시 억울해진다고요. 우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방? 이 마방을 해야 합니다. 마방. 마방이 뭐예요? 마방 뭐야? 제주도 가는 마음의 방구를 껴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음의 방구를 끼지 않으면 어느 날 큰 일을 합니다. 아니, 조금씩 뽕뽕뽕.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걸 흉내 내지 맙시다. 되게 귀엽게 끼신다. 예, 이정현 씨 그거를 아니 그거 하지 말아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자 지금 사인이 온 거거든요. 반복은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박주호 학생을 누군가가 실력 있는 화가가 그리면 제일 먼저 그리는 건 억울함의 느낌을 그릴 거라고요. 되게 예쁜 얼굴인데 웃고 있는데 억울함의 색채를 딱 그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모습이지? 나 이때까지 되게 이렇게 참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러니까 국지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핵전쟁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 조만간 찾아올지도 몰라요. 핵전쟁. 그게 회사 생활에서는 드러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집에서 남편이 좀 놀랐었어요. 그렇죠? 제가 한 3년 넘게 참다가 아. 저는 남편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3년 정도는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참았는데 뻥 터졌어요. 3년 정도 지나고 화를 내셨어요? 네, 화를 냈는데 욕을 하신 건 아니고 그냥 화만 네, 내셨어요? 화를 냈는데 네. 뭐 몇 년 몇 월 며칠 그랬고 몇 년 몇 월 그걸 다 얘기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고 대화를 이렇게 재현하고 그래서 서운했던 걸 쫙 얘기했어요. 파노라마처럼. 멋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 그걸 그렇게 기억을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참았나? 그때 얘기하면 좀 바꿀 수 있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내가 좀 화를 내는 건 방구를 끼는 거고 남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할 거야. 그리고 내가 화를 내면 나는 예전부터 지금 전쟁을 싫어했던 거잖아요. 억울하니까. 그게 되게 쌓였겠죠. 반복이었겠죠. 그러면 그 반복의 신호가 동생하고 사이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문제가 터지는 건요. 모르는 사람하고 잘 안 터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되게 가까운 사람. 그리고 요즘에 갑자기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되게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들도 보세요. 네.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 아니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가 예의를 지켜서 관계를 유지할 사람에겐 그러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더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내 아이한테 이러지? 그래. 내가 왜 내 가족한테 이러지?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그리고 인간은 또 힘이 없는 사람한테 그걸 하거든요. 근데 제일 힘이 없는 건 아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그 어린아이한테 네가 지금은 어려서 모르지만 네가 인생을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몰라. 그러니까 어려서 모를 거라는 걸 다 알면서 왜 그러냐고 왜. 그거 초등학교 4학년에게 노력하면 우리가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약하면 우리가 약한 부위를 공격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아까 얼굴이 얼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와닿는 게 김창욱 교수님도 사실 저 그림이 3년 전 그림이니까 더 잘생기고 더 젊었을 때 모습인데 그 후가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인상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예능국장님이 저한테 학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학. 근데 저는 그거를 확 같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박. 웃겼다 웃겼어. 제가 그러니까 예전보다 어릴 때보다 편안해 보여서 칭찬으로 학 같다고 했는데 저는 아니 뭐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대놓고 학 같다고 하냐 그런 재밌다, 거예요. 재밌어. 칭찬을 하셨는데 야, 그래서 재밌다. 아까 선생님 말씀도 와닿았고 앞으로 가면서 정말 나의 인상을 책임져야겠구나. 얼을 담는 그릇을 책임져야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게 들리나 봐요. 그런가 보다 진짜. 자기 안에 있는 게 평소에 학학학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좀 확 갔나 요즘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근데 약간 좀 내가 아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너무 확 갔다라고 그랬는데 확 갔다고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저희 지금 그 말처럼 내 안에 사람들은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신경 쓰는 거 그대로 밖에 있는 형태나 심지어 언어가 발음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림 보는 거랑 그러니까 똑같네 진짜. 그림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이 불편함이 내가 싫으면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그렸을 때 왜 저렇게 그것만 그렸어? 들리는 것도. 왜 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해?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 소개했잖아요. 결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상대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보게 한다. 딱 그 부분.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를 그리는 화가임과 동시에 누구의 모델인데 우리가 건강해져서 사람들을 조금 더 이쁘고 건강하게 그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그렸을 때는 그걸 우리를 사랑해서 잘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남이 생각하는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이좋게 사는 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와.